여기는 1004개의 섬이 있는 곳 전남 신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증도에 왔는데요. 지금은 다리로 연결돼 있지만 여전히 오랜 기다림 끝에 닿게 되는 곳이죠. 그곳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염전이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보다 2배는 크답니다. 어떤 집을 찾기에 염전으로 향하는 걸까요? 아, 저기 소장님이신가 보다. 아니, 그런데 실루엣이 조금 낯설어요. 아이고, 처음 뵙는 소장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건축가 이영재라고 합니다. 작은 집과 도시 재생에 관심이 많은 건축가시라죠? 반갑습니다. 첫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세요. 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늘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타 아니죠? 스미? 엠말인가요, 이거? 집 이름이에요.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집. 스미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말인데 염전 용어인가? 오, 범상치 않은 건물이 보이네요. 집이 2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 정도 지어진 집으로 보여지고요. 옆에 집은 너무 세련된 집이 하나 있는데요. 기다란 건물 2채가 쌍둥이처럼 서 있는데 아유, 세상에 이런 집도 있네요. 네, 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인 것 같아요. 저분이 건축주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미집에 살고 있는 김상일입니다. 네, 예, 이영재라고 합니다. 예. 예, 저분은 우리 건축가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생집 설계한 조웅희입니다. 네, 이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나저나 왜 이름이 스미집인 걸까요? 제가 이 집을 찾아오면서 이름을 스미집이라고 들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네. 삼각지붕의 시옷자, 그리고 네. 지붕의 처마의 수평선, 네. 창틀의 미음자, 네. 그리고 바닥 데크의 수평선, 벽의 이제 수직선. 아하, 집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이름이었군요. 저는 이게 스미집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며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던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이름이 멋지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대체 어떤 집이기에 가로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연보집을 고친 서미집에 살고 있는 김상일입니다. 여기는 1985년에 지어져서 2000년까지 연부들이 같이 살았던 곳들인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소금값이 폭락하면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비어 있었는데 저도 역시 이 염전에 와서 일하는 생산자 중에 한 사람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기거할 곳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건축주 상일 씨는 전문 CEO로 10년 전부터 염전의 경영을 맡아오고 있는데요. 본가는 경기도 분당이지만은 일주일에 2, 3일을 이곳 증도에서 지낸답니다. 진짜 좀 섬에 시작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 상일 씨가 일하는 동안 지낼 곳이 필요했던 거죠. 마침 사람들이 떠나 방치된 연부의 사택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런데 처음 둘러본 순간 마음을 뺏겼다는데요. 이 안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건넌방이면서 거실로 사용되어졌던 공간입니다만 어머나, 연탄아궁이까지 80년대 우리 살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네. 부엌 뒤로는 연탄광 맞죠?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알라나 몰라?
염전을 향해서 서 있는 이 낡고 빛바랜 풍경이 어쩐지 상일 씨에게는 한편의 풍경화처럼 다가오더랍니다. 여기를 고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네요. 저걸 볼 때마다 참 좋은 구조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보존해야겠다. 어떻게든지 예술하고 접목을 시켜서 좀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여기를 아트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아트로 승화시켜보자 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아트 레지던스들이 살기도 하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현재 2동 가운데 한 동만 개조를 했는데 낡은 듯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이 느껴지는 집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 창이 이 소금의 결정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 네. 느낌이 다를 수도 있죠. 네. 염전의 정말지의 형상을 굉장히 잘 보존한 곳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주변과 어우러질 것인가 아니면은 주변보다 더 돋보일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집은 굉장히 어우러져서 지어진 집 같거든요. 그러고 보니 염전은 수미 집의 창과 닮았고요. 나무로 만든 소금 창고, 해풍을 맞아 쓰러져가는 모습이 수미 집 외관하고 똑같네요. 내부는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건물은 모두 8칸. 그중 2칸이 건축주 생활공간이고 나머지가 예술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이랍니다. 먼저 예술가들의 공간으로 가볼까요? 약 9평 정도 크기의 예술가 한 명이 생활하는 원룸 구조. 안방이 침실이 됐고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집 뒤로는 자그마한 후정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천장. 집을 고치다 만 건가 벽이 생기다 말았네. 천장을 좀 공간감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거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 벽체가 더 위로 더 쌓아서 올릴 수도 있었지만 이 상태로 남겨놓고 옛날 상태를 보존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들어가 있으면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집이라면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잠깐 머무는 예술가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극 세트장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완성은 안 돼 있지만 미완성인데 뭔가 좀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옛것을 살리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죠. 덕분에 집에 이야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멘트 블럭으로 되어 있네요. 이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이 정도가 지금도 섬이긴 합니다. 그때는 배로 다 이렇게 건축 자재를 날랐거든요. 육지에서. 그때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튼튼한 실용적 자재가 이 블럭이었습니다. 블럭이었고. 그때가 1985년 콘크리트 집은 언감생심 섬에서는 시멘트 블록이 최고였다죠.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도 시멘트 블록을 사용해야 했다네요. 다리도 놓였겠다. 물자도 풍부한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리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건축사들이 와서 일을 한다든지 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이 집을 고쳐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시기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이 아주 솜씨 좋은 분이 계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염전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돕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집을 고치다 보니 그분들 손에 익은 자재로 지어야 했던 거죠. 아이고, 그뿐인가요? 도면 대신 그림을 그려 소통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에 8개월이나 걸렸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12월 1일 열리는
농번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비 오면 못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는 날 되면 다 네. 학교 데려가는데 못하는 날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느림의 미학이 있네요. 네. 느림의 미학과 네. 기억의 공존이 함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집도 느리게 지어졌지만 이 공간에서는 시간도 느리게 흐른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풍경이 너무 좋네요. 창 앞 공간은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자 식탁이고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창틀을 아예 테이블로 만들었답니다. 이상한 게 뭐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요? 여기에 있는 블라인드죠. 블라인드를 수제작으로 해서 블라인드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저거를 이렇게 이리저리 방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옛날 우리 전통놀이 중에 실뜨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실뜨기 하는 것처럼 아, 좀 이런 생각을 다 참 재밌네요. 이런 작은 소품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좀 느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방문해주는 우리 관련자들이나 직원들도 여기 앉아 있으면 자기가 마치 수도성이 됐다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걸 갖는다는 얘기들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여기 잠깐 앉아봐도 될까요? 네, 앉으시죠. 앉으시죠. 네. 앉아서 작가님처럼 한번 작업을 해보시죠. 정말 좋네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각도만 한번 보셔도 그죠? 편안해지시죠. 네, 너무 편하네요. 강뷰, 바다뷰, 산뷰는 봤어도 염전뷰는 처음. 6개월 동안 모두 4명의 외국 예술가들이 무료로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3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지원을 한답니다. 이때 만들어진 작품은 염전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돌로 된 소금 창고라죠. 해방 무렵 염전 조성 과정에서 생겨난 돌로 만든 거라는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답니다. 이제는 소금 대신 예술을 담는 창고가 됐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술도 우리 삶의 소금 같은 존재. 염전 가운데 갤러리라니 정말 멋지네요. Hi, how are you? Fine, and you? I'm fine. Yeah, long time. 작가들은 수미의 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2 years now, is it? Two or 3 years only. 2 years more. Yeah. I don't know, it was a good atmosphere, like a lot of light and the nice view, just into the green. Yeah, it was a really good place to live and to work, and I slept really good there. 주민들이 이제 웬 외국인 작가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온 동네를 이제 막 해주고 다니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긍심들을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갖게 돼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한번 느껴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그걸 하게 됐죠. 작은 섬 마을에 자부심이 된 섬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건물의 왼쪽 두 칸이 건축주 상일 씨가 머무는 곳인데요. 내부 전체를 편백나무로 마감하셨네요. 이제야 평범한 살림집 냄새가 나네요. 햇빛 잘 드는 이 방이 상일 씨의 침실인데요. 아직 레지던스 공간을 구상하기 전 상일 씨가 생활 공간이 필요해 자신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인부들과 함께 리모델링한 공간이랍니다. 그런데 종이 건축가가 합류하면서 재밌는 공간이 생겨났다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창 밑이거든요. 그럼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두워요.
왜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이게 궁금하시죠? 네. 진짜 저도 이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네. 아주 하고 난 다음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네. 아, 열어보시면 여기에 문이네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어머나 창문을 철문으로 막아두셨네. 대체 무슨 일이래요? 비상통도 되고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건물들의 균형도 맞추고 아주 다 그렇게 다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외부에서 보시면은 네네. 그러니까 한 방당 창 하나, 문 하나, 창 하나, 문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는 문이 있어야 되는 위치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원래 건물에 창이 있는데 어떻게 네. 할까 하다가 원래 리듬을 그대로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문으로 하고 그 대신 열 수 있도록 이런 거가 약간의 일종의 유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일 씨가 혼자 리모델링 했을 때 뚫어놓은 창문이 전체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아유, 웃음이 나기는 납니다. 이 멋진 풍경을 누리는데 창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았더랍니다. 예전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나 저나 바라보는 환경은 똑같을 테고 저 밖에 보이는 저수지나 하늘이 떠오르는 태양도 똑같을 때인데 느낌은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본질의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이죠. 연부의 집은 한 세대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새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용 공간을 탐구해 볼 텐데요. 그런데 이 큰 돌덩이는 뭐래요? 창과 벽이 리듬감 있게 규칙적으로 오다가 이 공간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일정한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 공간은 이제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인면의 변화를 살짝 줘보자라는 네.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니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 역할도 한답니다. 평상 안쪽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은 어머 여기는 카페 같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곳이라죠. 이 공간의 매력 포인트는 철거 흔적을 그대로 남긴 벽인데요. 건물이 거쳐온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마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더랍니다. 이 색의 어떤 페인트, 색이 한 40년 된 거죠. 40년 된 색이 남아있는 것이 뭐 옛날의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제가 그건 무조건 건들지 말고 꼭 보존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페인트 칠하시는 분께서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깔끔하게 칠하셔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세요. 근데 제가 보고 머리를 한숨을 쉬면서 제가 그 색을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하니까 그때 아차 하시면서 깜빡하셨다고 하면서 물론은 지워지지 않아서 샌딩기로 벗겨내기까지 했다죠. 그렇게 완성된 게 이 벽이랍니다. 차라리 부수고 새로 지었다면 쉬웠을 거랍니다. 기억을 살리고 풍경을 담아내다 보니 시공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는데요. 외장 마감도 한몫했답니다. 그 염전을 이제 쭉 걸어 다니다 보면은 거기 소금 창고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를 송판을 써서 마감을 하셨는데 가공되지 않은 송판을 그대로 쓰셨고 그것이 이제 뭐 썩긴 하겠지만 썩기 전에 이게 해풍을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될 때 좀 까맣게 변색이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특징적인 면이 있고. 해풍으로 변색된 소금 창고 느낌을 수미 집에 내고 싶었던 거죠. 보시면은 이게 묻어 나오네요. 이게 육지에서 공수하신 건가요? 이런 것이 가능한 업체는 있었는데 네. 가공하는 뭐 시간이라던가 뭐 금액적인 부분이 좀 고가여서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거에서는 이제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 마을 주민들이 농사용 가스토치로 목재를 하나하나 태웠답니다. 표면을 태우는 과정에서 얇은 코팅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방부 방충 효과가 있답니다.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 작업 자체를 상당히 즐기신다고 제가 느꼈어요. 네. 되게 즐거워하시고 네.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이 흰 나무에다가 이렇게 도치로 태우니까 까맣게 되고 까맣게 된 걸 붙이니까 너무 이쁘지는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나무기 때문에 특별한 마감을 하지 않으면 그 충해라든지 곰팡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염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수미집은 지난해 건축가 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상일 씨는 수미집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예술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 공간이 집 뒤 언덕에 있습니다. 옆 섬에서 물을 길어와야 할 정도로 귀한 식수여서일까요? 당시 마을에서 유일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졌답니다. 이게 물이잖아요. 네. 물탱크잖아요. 아, 여기서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주는 이 힘이며 탱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력은 대단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네.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하나를 집어넣어서 여기 네. 물탱크가 이제는 갤러리로 변신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네.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네. 그 공간이 네. 이제는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네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섬이라는 한계가 가능성이 된지 네, 잘 보고 갑니다.